고양이는요, 화장실의 질이 바로 삶의 질이다. 이거를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최소한 고양이 화장실 너무 작은 걸 쓰면 안 돼요. 다행히 요즘 나오는 화장실 대부분이 뭐 강집사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뭐 묘레박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전부 다 75cm 정도 기준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고양이 평균 몸 길이의 1.5배를 곱하면 보통 74, 75, 76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를 기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고양이 몸 길이의 1.5배가 돼야 고양이가 용변을 본 후에 그 용변을 부드럽게 한 바퀴 돌아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뒷걸음질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붕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고양이가 어떤 선호도, 화장실의 선호도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붕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지만 들어가는 입구의 높이는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입구가 너무 높거나 올라갈 때 기어서 올라가야 되거나 불편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요즘에 이제 모래들 흩뿌리지 말라고 이제 집 위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위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화장실들 있잖아요. 이건 되게 애들이 사용을 꺼리더래요. 이런 형태의 화장실, 입구의 위치가 뭐 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높다거나 이런 형태의 화장실은 고양이 입장에서 사용을 좀 꺼릴 수밖에 없는 화장실이다. 지붕은 상관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모래는요, 무조건 벤토나이트를 가장 선호한다는 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입자가 고울수록, 그리고 밟을 때 느낌이 부드러울수록 좋다는 건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자연 모래를 가장 선호해요. 막 되게 부드러운 고운 모래 있잖아, 이걸 선호하는데 너무 고운 모래 써버리면요 온 집안이 정말 난리가 나거든요. 그야말로 사막화가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너무 고운 건 모르겠지만 적당히 타협은 해야죠. 그래서 고양이를 보면은요, 오줌을 싸서 자기 발에 안 묻게 빨리 스며들고 빨리 굳을 것. 그 다음에 손으로 덮을 때 모래가 자체가 무겁지가 않고 느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밟을 때 느낌이 되게 중요하대요, 애들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불이나 아니면 바닥에 깔아놓은 카펫을 싸는 애들이 밟을 때 거기가 느낌이 좋아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밟을 때 느낌도 되게 선호한데, 이거 사람하고 비슷해요. 사람도 화장실 갈 때 맨발로 화장실 디딜 때 왜 축축하고 젖어 있고 막 자갈 있고 이러면 잘 안 딛게 되잖아요. 막 예를 들어 뭐 해수욕장이나 이런 화장실들 맨발로 막 다녀야 되는데 막 모래 떨어져 있고 축축하면 안 딛게 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 느낌이요. 고양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화장실, 이런 거 밟을 때 건조한 느낌, 이런 밟을 때 느낌이 되게 중요시한데, 그래서 모래 자체가 꺼끌꺼끌하거나 입자가 큰 밟을 때 느낌이 안 좋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꺼리게 된다는 통계가,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통계. 내가 그냥 생각해서 대충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써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과학적으로 논문으로 나온 검증된 통계들입니다, 전부 다. 화장실 근처에서 소음이 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고양이 화장실 주변에서 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보통 화장실 옆에 두시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공기청정기를 옆에 두면요 고양이 입장에서 체벌이 돼요. 즉 화장실 들어가서 대변을 봤더니, 화장실에서 소변을 봤더니 우웅 하는 진동하고 소리가 들리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뭐 그냥 옆에서 갑자기 내가 화장실 볼일을 보면은 누군가 나를 체벌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꺼리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기청정기래요.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과 공기청정기는 서로 상성이 안 좋은 걸로 아시고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고요. 집안 약도를 그려 놓으시고요. 거기서 이제 고양이 화장실을 표시한 다음에 고양이가 주로 생활하는 곳을 별표하는 거예요. 자는 곳, 먹는 곳, 노는 곳, 쉬는 곳,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위치가 대충 여기면은 코어에어리에서 고양이 생활 반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고 너무 외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코어에어리 한복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한번 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묘 사육 과정에서 사이가 아주 좋다면 화장실 하나만 있어도 서로 잘 써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이가 틀어지거나 안 좋다 그러면은 화장실 개수를 늘려주셔야 돼요. 그때부터는요. 고양이 마리수 플러스 1, M+1이라 그러죠. 그리고 청소가 제일 중요한데요. 고양이는 화장실에서 사실은 냄새가 나도 그냥 쓴대요. 뭐 싫긴 싫겠죠. 싫어도 그냥 쓴대 참고요. 근데 만약에 덩어리가 있는 거는 못 찾는데요. 즉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이제 화장실 용변, 소변 본 자리가 군데군데 굳어 있거나 대변이 있으면은요 밟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얘가 편하게 들어가서 보고 돌아서 나올 동안 자기 발에 무언가 묻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가 있는 걸 되게, 클럼핑 있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최대한 하루 2번은 치워줘서 클럼핑이 없게 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래요. 모래 전체 가리는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요, 그게 맞고요. 만약에 고양이가 화장실을 싫어하는지 알고 싶으면요, 고양이가 화장실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가 안 쓰는지가 아니고요, 고양이가 화장실을 편하게 좋아하며 잘 쓰는지 아니면은 불편해도 참고 그냥 사용을 해주는 건지 아는 거예요. 요거는요. 왜냐면 의외로 많은 고양이들이 그냥 참고 써줘요. 에이 그래 집사에 내가 써주고 만다 이러고 쓰는데, 언젠가 얘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안 좋으면 안 쓰게 돼요. 언제라도. 아니면 싸움이 붙거나. 그래서 고양이가 화장실을 싫어할 때 나오는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게 고세 자세, 보통 펄징이라고 하는데요. 고양이 세 자세예요.
새가 횃대에 앉은 것처럼 엉덩이만 집어넣던가 코너에 이렇게 들어가서 엉덩이만 내밀고 이렇게 싸버려요. 빨리 나오려고. 그리고 발에 모래 닿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발을 모래 안 묻히려고 이런 펄징 자세를 취한대요. 횟대 자세. 그래서 이런 걸 취하면은 고양이가 현재 화장실을 싫어하는 거야. 너무 좁거나 냄새가 나거나 클럼빙 중간중간에 굳어있는 모래들도 많고 대똥이 많거나 아니면 밟는 느낌이 안 좋거나 모래가 너무 두툼하거나 싫어하거나 모래 밟는 느낌이 안 좋을 때 이런 펄징을 좀 많이 취하고요. 두 번째는요,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대요. 이거는 뭐 옛날엔 저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화장실을 싫어하면 후다닥 빨리 나오니까 화장실에 잠깐 있다가 빨리 사고 빨리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화장실을 싫어하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평균 화장실 이용 시간이 더 길어진대요. 대신 평균 화장실 이용 횟수는 줄어든대요. 가기 싫어서 참았다 싼다는 얘기예요. 가기 싫어서 참다가 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랜 시간 동안에 방광을 비우기 위해서 혹은 대변을 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나오게 된대요. 그리고 또 화장실 주변을 배회하다 들어간대요. 바로 화장실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가기 싫어서 한참 왔다 갔다 페이징을 한대요. 화장실 근처에서 화장실 입구 앞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페이징을 하다가 참다가 그냥 후다닥 들어갔다 나온대요. 그럼 나올 때 후다닥 튀어나와요. 모래를 사방에 튀기면서 빨리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모래를 만질 때 느낌이 안 좋으면 얘들이 모래를 부드럽게 손으로 덮거든요. 뒷발로 덮는 게 아니에요. 앞발을 사용해서 덮는데, 모래를 만질 때 느낌이 안 좋거나 모래가 무겁거나 모래가 거칠거나 모래가 뭐 자기가 만졌을 때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덮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벽을 긁거나 공중을 긁듯이 덮는 신용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나 덮었다 이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안 덮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덮는 신용을 하거나 벽을 긁으면요, 의외로 화장실을 싫어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루에 7회 쓸 거를 하루에 뭐 4번 5번밖에 화장실을 안 가기 때문에 방광염, 사람도 많이 참으면 방광염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특히 직업병 중에 화장실을 자주 못 가는 그런 직업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 되게 흔하게 생기거든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안 가게 되면요, 방광염에 생길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싫어하는 종류 화장실은요, 일단 이런 종류 화장실들을 고양이가 싫어한대요. 첫 번째는요, 화장실 안에서 나쁜 경험을 했을 경우 싫어한대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갇힌 경우, 그러니까 여러 마리를 키우는 다묘 사육 과정에서요, 만약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중에 다른 고양이가 입구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은 나오면 또 부딪히기, 동선이 꼬이거나 부딪히면 싸움이 되니까 안에서 못 나오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경우 있어요. 이게 한 번이라도 갇혔던 경험을 한 애들은 그 화장실 사용을 되게 꺼리게 된대요. 아니면 화장실에 잡힌 애들, 고양이를 동물병원 데리고 가려고 잡는데 사실 화장실에 잡을 때가 제일 편하거든요. 용변 보려고 자세 잡을 때 탁 잡았다 이러고 그냥 데리고 오시거든요.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화장실에서 잡혀버릇한 고양이는요, 화장실을 진짜 사용을 꺼리게 해요. 화장실만큼은 인간적으로 편하게 사용하게 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복잡한 장소 당연히 싫어하고요. 주변이 시끄럽던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코에어에서 아까 멀지 않은 곳이 좋다 그랬잖아요. 위치는요. 그러니까 너무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싫어해요. 막 일로 나가서 막 추워 죽겠는데 한겨울에 베란다를 나가야 된다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모래가요, 향이 첨가된 모래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모래, 밟았을 때 바시락바시락 소리 나는 모래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질병이나 통증이 있으면은요, 고양이는 화장실 사용을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관절염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러면 꺼리게 되고, 방광염이 있어도 화장실 사용을 꺼려요. 그래서 고양이 소변 실수,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안 싸는 고양이의 상당수가요, 사실은 방광염이에요. 70% 이상은 방광염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 대변만 다른 데다 본다. 이것도 대부분 경우 디스크나 아니면 관절염이었어요. 아니면 변비거나요. 변비, 디스크, 관절염 있는 애들은 똥을 딴 데서 산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똥을 딴 데서 싸가지고 뭐 영역 표시를 한다, 그건 옛날 잘못 알던 얘기고, 영역 표시를 대변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그냥 아예 없다고, 실내에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대개는 변비예요. 거의 80% 90%는 변비고요. 나머지가 이제 관절염이나 디스크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개는 변비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냥 제대로 똥을 못 싸고 나오다 흘렸대거나 아니면은 그냥 너무너무 참고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 힘을 줬더니 뽕 하고 하나가 튀어나왔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래된 화장실을 싫어합니다. 화장실이요,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UV 코팅이 전부 다 돼 있어요. 방부제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조금 한 1, 2년 지나면은요, 이 UV 코팅이 깨져요. 왜냐면 실내에도 자외선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떤 조명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햇빛 비치는 데 있으면 금방 깨지고요. 그래서 UV 코팅이 깨지고 나면요, 안에서 플라스틱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요. 화학 냄새라 그러죠. 휘발유 냄새 같은 게 우리는 잘 못 맡아도 이게 심하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긁는 과정에서 그게 또 비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되게 머리 아픈 냄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화장실은 보통 이제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고 1, 2년에 한 번씩은 새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계속 교체해가면서 쓰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화장실 관련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집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는 화장실이, 우리 집이 고양이를 몇 마리 키우고 화장실이 현재 몇 개냐, 그리고 접근성이 좋다 나쁘다.
화장실의 크기가 진짜 실제로 1.5배가 많냐, 충분히 큰 화장실이냐,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작은 화장실이다, 얘들이 사용이 좀 불편하진 않냐, 그 다음에 화장실 덮개가 있냐 없냐, 아니면 이 출입구가 들어가기 편하냐, 아니면 복잡하고 힘들게 돼 있냐, 입구의 위치 자체가, 아니면 뭐 모래를 우리가 지금 뭘 쓰고 있냐, 얘가 좋아하는 모래가 맞냐, 내가 나한테 편한 모래냐, 이게 고해가 쓰기 편한 모래냐, 그 다음에 내가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이나 용변을 치우고 있냐, 아침 저녁 치우고 있는 건 맞는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를 치워주는 게 맞지 않는지. 예전에 봤던 손님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치우시는 분 봤어요. 그분 하루에 2번을 치우셔야 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누가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만 치우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일주일에 한 번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그걸 써준 고양이가 정말 용하죠. 착한 고양이죠, 진짜. 마음도 넓은. 그리고 배변 후 덮는 행동을 하는지, 전체 모래가리라고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고양이 화장실에 청소를 하실 때는요, 보통 하루에 최소한 2번 정도는 청소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기본이고요. 이것도 연구 결과예요. 냄새보다는 고용물이 없어야 된다. 이거 연구 결과예요. 이것도 그 앨리스라는 분이 2017년에 논문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다음 냄새를 줄이면은 뭐 선호도 높아진다. 이것도 역시 뭐 코탐이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뭐 냄새가 나는 것도 역시 고양이는 싫어하긴 하지만 냄새 청소를 자주 해주면은 화장실을 더 많이 쓰더라. 이런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들러는 화장실을 고양이는 더 선호하고, 근데 냄새보다 고용물인 거 훨씬 더 싫어한대요. 그래서 고용물도 치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2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최소한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고양이가 쾌적하게 화장실을 써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벤토나이트 모래는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시멘트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다른 화학적으로 굳는 첨가물이 들어가서 이게 서로 엉겨서 굳게 하는 본드 같은 접착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자연 모래예요. 자연 점토예요. 그냥 땅 파서 그냥 나오는 모래, 아무것도 첨가 안 한 거예요, 여기에는요. 물론 요즘 모래, 고급 모래들은 첨가가 돼 있어요. 뭐 냄새를 잡으려고 차콜, 그러니까 숯가루죠. 숯가루 같은 게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자연 모래, 자연 점토일 뿐이에요. 되게 여러 겹의 식빵처럼요, 층층층층층 이런 결정 구조를 가진 작은 알갱이로 된 모래예요. 그러니까 층층이 돼 있는, 겹겹이 돼 있는 구조의 모래인데, 이게 물이 닿으면은요, 순간적으로 층과 층 사이로 물을 싹 흡수해 버려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모래 알갱이랑 서로 엉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벤토나이트는 화학적인 성분이 전혀 안 들어간 자연 모래예요. 그리고 자연 모래라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고양이는 원래 자연 상태에서 미네랄 섭취를 소량의 흙도 먹어요. 그래서 뭐 가끔가다 애기 고양이가 화장실에서 너무 놀아요, 뒹굴고 놀아요, 뭐 먹기도 해요. 먹어도 안전한 건가요? 뭐 뱃속에서 굳으면 어떻게 돼? 뱃속에서 절대 안 굳습니다. 뱃속에서 딱딱해지거나 이럴 일 전혀 없고요. 뭐 많이 먹다 배를 막고 장을 막거나 이럴 일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안전합니다. 먹어도 대부분의 경우 화학적 성분이 진짜 싸구려 모래 아니면 안 들어있어요. 정말 옛날에 싸구려 모래들이 뭐 중국산 모래 수입해가지고 이게 안 굳으니까 거기다 뭐 서로 엉기게 되는 화학약품 막 섞고 매리는데, 요즘에 그런 모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안전한 모래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먼지가 많이 난다, 먼지가 덜 난다, 이것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벤토나이트는 미국 중부 그리고 호주 신대륙 모래들이 결정 구조가 좋기 때문에 빨리 잘 굳는다. 그래서 고급 모래로 많이 쓰고요. 반면에 뭐 중국 모래, 러시아 모래 이런 구대륙 모델은 결정 구조가 좀 조악하고 치밀하지 않아서 먼지가 안 나는 대신 굳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지금 나는 그러면은 벤토나이트를 안 쓰고 두부 모래 쓰고 있는데 바꿔줘야 되느냐, 바꿔주라고 얘기하면 고양이는 벤토나이트 선호하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막 2개를 섞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갑자기 그냥 벤토나이트 모래로 화장실을 확 바꿔버리는 분 계신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고양이한테 선택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리터 카페테리아를 차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를 바꿀 모래하고 기존 모래를 화장실을 똑같은 게 2개를 똑같이 놔주는 거예요. 양옆으로요. 그럼 처음에는 고양이가 기존에 익숙한 화장실을 쓰다가 천천히 이쪽 화장실 써보니까 나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겁이 많고 호기심도 많지만, 고양이들은 일단은 불안감이 항상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확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 조금 써보다 이쪽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 이쪽이 훨씬 더 냄새도 잘 흡수하고 내가 쓰기에 더 편리해서 이쪽이, 그러니까 이 휴지가 더 부드럽네, 코크 X 뭐 3겹짜리 휴지구나, 이게 코스트코 휴지가 훨씬 더 낫네, 이건 한 번만 접어도 안 뚫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그래서 그래가지고 화장지를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몇 번 써보다가. 고양이도 똑같아요. 써보고 이쪽이 더 좋구나라고 살 때까지 양쪽에 똑같이 놔주다가 이쪽 쓰는 게 새로 바꿔준 화장실을 쓰는 게 확인되면은 기존 화장실을 치우면은 돼요. 이건 사료 바꿀 때도 동일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섞어주시면 절대 안 돼요. 고양이는 사료를 바꿀 때요, 강아지는 한 번에 입에 넣고 와구와구 씹어요. 여러 알을 한 번에 넣고요. 그러니까 섞어줘요 보통. 그래서 강아지 사료 바꿀 때는요, 뭐 25대 75, 그다음 50대 50, 그다음에 다시 75대 25, 그다음에 다시 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료를 천천히 바꿔주면 되는데, 고양이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고양이는 한 알씩 먹어요.
하나를 입에 넣고 맛을 보고 삼키고 하나를 입에 넣고 씹고 맛을 보고 삼키고 하기 때문에 사료 맛이 바뀌면 안 돼요. 중간에 먹는 와중에요. 그러면은 혼란스러워하고 이 사료가 내가 먹던 사료가 아닌데 하고 다 치워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카페테리아를 차려줘야 돼요. 따로따로 놔줘야 돼요. 양옆에 나란히. 그래서 기존 사료를 먹다가 이거만 먹어보고 나쁘지 않다면서 바꾸는 데까지 일주일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료를 새로 바꿔준 사료를 먹는 게 확인이 되면 기존 사료를 그때 가서 치우고 더 이상 안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양이는 같이 나란히 놔줘서 카페테리아를 차려서 바꾸라고 보통은 말하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섞어주지 마세요. 밥이든 모래든요.